그럼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계신 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입니다. 네. 또 페북에다가 이것저것 올려가지고 논란 일으키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잇따라 올리고 있어요. 무슨 뭐 국회의원들 이제 뭐 선거 국회법 어기면 뭐 징역 몇 년 산다는데 이걸 올리질 않느냐. 또 무슨 뭐 오늘은 무슨 그림 올려가지고 뭐 독재 타도에 대해서 아주 비꼬는 거 올리지 않느냐 했는데 청와대 먼저 주제부터 해봅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저런 거 해도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그 처벌 조항, 형법의 처벌 조항 올리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잘못하고 있죠. 네네. 그 다음에 본인이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를 무지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저는 그 직무유기에 대한 본인의 뭐 이렇게 반성, 네. 그것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네. 이거 좀 주제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네. 거기다가 저는 이 저의 조국에 이 조국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는 좀 창피합니다. 예. 네, 조국이 저의 조국에 그러니까. 조국과 같은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게 좀 창피합니다. 네, 저도 이 조국이란 이름 때문에 요즘 조국이란 말을 잘 못 쓰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저도 건배사 자주 하는데 네. 조국을 위하여 했는데 요즘에 잘 안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번 사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이렇게 SNS에 열중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기 총선 출마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네. 이제 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네. 본인의 어떠한 그 정치적 철학을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라고 보는데 저는 민정수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직무가 공직기강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리 해석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공수처랑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사법부의 독립을 독립을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민정수석이 이렇게 법리 검토를 하고 본인의 주관적 의견을 게시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사법부에서 많은 압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국 수석의 페북 질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 시간이 많아요. 보면은 저거 쓰고 어제 보니까 또 음악까지 올려요. 거기에 맞는 음악. 예. 그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가 뭐 음악 전문가도 아니고. 네. 본인이 평소 즐겨 들었던 음악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적어도 네. 저는 공직자, 그것도 고위공직자 중에서 이 국가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거나 네.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그러니까 공직자입니다 분명히. 네. 근데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SNS를 통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거는 사실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뭐 트윗을 통해 가지고 뭐 국가의 중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 있습니다만, 한번 좀. 그거는 네.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죠. 네. 왜 잘못됐느냐? 뭐 직접 민주주의 얘기도 하고 뭐 직접 소통한다. 네. 취지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방법이 옳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네. 네. 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질 때문에 정말로 미국이 뭐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되고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그럼요. 많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SNS를 통해서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편할 때는 뭐였죠? 서울대 교수라는 뭐 직함으로 네. 또는 뭐 법학자라는 이름으로 네. 말장난이죠, 말장난이죠. 네.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지난번에 어떤 일이었죠? 아마 네. 그 여야 4당의 네. 그 합의안을 가지고 네. 사개특위 합의안을 네. 가지고 새벽에 올렸다가 네. 다시 지우고 또 네. 다시 한번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해명을 한 걸 보면은 결국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1안과 2안, 그러니까 합의가 됐을 때 안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안을 가지고 본인이 써놓고 선택해서 이제 올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실제 조국 민정수석이 갖고 있는 SNS에 대한 개념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민정수석이면은 결국엔 대한민국 그 10명 안에 드는 실제로 막대한 권한을 가진 그 직책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 SNS라고 해서 그것들을 너무 막 활용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것들은 어떤 담화 발표와 같이 굉장히 공식적인 것들인데 한번 툭 하고 올렸다가
반응이 안 좋으면 싹 지우고 네. 해명하고 이건 내 개인적 의견이었다. 내 주관적 의견이었다라고 하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무게감과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직무에 대한 무게감이 너무 큰데 SNS라는 어떤 이 채널을 네.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SNS는 굉장히 공식적인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공식적인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개인적 일상적인 소통 공간이다라는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들어요. 그거 굉장히 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철이 없다는 네, 표현. 네, 네. 네. 그냥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네. 지적 능력에 비추어서 그런 일을 막 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철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네. 진짜. 네. 그렇네. 네. 그래서 저는 좀 아니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처럼 굴면 네. 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철없네 진짜.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옛날에 네. 그 서울시장 후보라는 정몽준 네. 그 시장 후보의 아들도 막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때 힘들어지지 않았어요. 네. 똑같은 거랑 똑같은 건데요. 그래도 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네. 그 당시에도. 네. 네. 그거 철없다는 거. 근데 네.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시장 후보의 아들과 네. 대한민국 그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네. 저는 좀 묻고 싶은 게 네. 직접 올리는지 아니면 민정수석실에서 올리는지 그거 좀 한번 좀 알아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그래도 뭐 직접 올리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민정수석 제가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저도 이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인사 참사가 나지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질문하셨네. 아니, 시간이 시간이 있냐고. 꽤 길어요. 제가 좀 네. 옛날 국회 내고 이제 기자를 해봐서 아는데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예리한 질문이네. 제가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네, 있는데 해보세요. 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죠. 네. 열심히 일 안 하니까 인사 참사 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거기 역으로 한 번 더 해석을 하면은 네. 저는 본인이 안 하신다고 봐요. 그러면 일 열심히 하시거든요. 일 열심히 해요. 그 정도 그 설계된 인사 참사는요 막 해서 된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치밀하게 기획된 인사 참사인데 인사 참사를 심혈 기획해야지만 그리고 저는 나온다. 인사 참사라는 말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코드 인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인사 참사가 아니라 어떤 그 실수에 의해서 참사가 난 게 아니라요. 아주 기획적인 코드 인사라고 봅니다. 말씀을 잘하셨어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그런 코드 인사는 민정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누가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넘버원이 인사는 넘버원이 책임지는 예. 거예요. 이제 그럼요. 조국 수석은 예, 예.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검증을 하는데 검증을 제대로 이제 못하니까 참사가 나는 거고요. 방금 말한 저는 이제 혼자 했다고 생각해요. 아마 참모들 가운데서 조국 수석 스타일로 보면은 제가 뭐 조국 수석 오늘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동기 아니세요? 네, 동기예요. 대학 교수 시절에 그 연구실 한 너댓 평짜리 연구실에서 있는 사람들 하는 짓이 저겁니다. 응? 혼자 컴퓨터 본부하고 글 찾아서 넣고 하는 일은 그것을 하여튼 민정수석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 끝나고 나서 집안에 딱 그 사무실 내에 앉아가지고 글 쓰고 음악원 치고 뭐 하는 거 그걸 하고 있는 걸 보고 전 대체 그 공직자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에 대한 책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건 아까 중년 지적이죠. 공직자가 저래서 안 된다는 거. 그럼요. 예. 어떤 글을 내더라도 그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입장을 보는 거고 청와대 네. 입장을 보는데 이거 개인 의견이다? 무슨 개인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정수석의 그 자격으로 안 했다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저건 사실 청와대 공보지침 위반이에요. 네. 네, 청와대 공보지침 위반이 왜 중요하냐면 청와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밀을 다루고 그렇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보지침을 위반해서 나온 그 내용이 비록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 수 있겠지만 네. 지침을 어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지침을 어긴 것에 대한 공직 기강을 확립해야 될 최종 책임자인 민정수석이 우리 약간 좀 이렇게 표현을 젖다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셔도 돼요. 전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욕을 먹고 아까 말한 민사 참사 나는 거고 내부에서 뭐 청와대 직원들의 온갖 기강 회의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본인 책임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 어려운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자 조국의 이름 에센스 질, 페북 질, 이따위 짓, 예. 이따위 짓. 그럼 제가 이제 네, 먼저 직접화법으로 네. 국아 이제 그만해라. 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암묵적 동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 암묵적으로. 짰다고 생각하시네. 어. 아 잘하고 있어. 이게 한두 번 아닙니다. 네. 실제로 그 조국 민정수석의 이런 페북 행위는 네. 그 지지자 결집은 가능하지만 네. 이게 장기화되면 사실 그 리스크가 크거든요. 네.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가만히 있는 건 암묵적 동의 충분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아, 그래? 나는 이 리스크가 커지니까 야 구가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는데 이제 우리 대표 이야기는 그것 같아요. 보니까는 속으로 잘하고 있어. 내가 쓰고 싶은데 네. 내 마음을 대신해서 써주고 그렇죠. 있구나. 뭐 네, 이런 그렇죠. 거다 이거죠. 그렇죠. 문제 생기면 딱 자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꼬리 자르기 들어가고. 네, 꼴 자르기. 어떡하냐 부산에 못 나오겠네. 나옵니다. 아 그런가? 네. 아, 부산에 나와서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조국 수석 보면요. 이걸 잘하더라고. 이거. 아, 이 머리가 길어서. 잘생겼어요. 아, 잘생겼어요? 아, 키도 크더라고. 이거 다니니까는 뭐 앉으면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 자산도 많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자산도 많고 뭐 참 또 한데 왜 능력이 있나요? 난 그게 문제잖아. 공직자가 잘생긴 뭐예요? 저는 네. 뭐 그냥 조국 네. 교수의 논문을 네. 뭐 그냥 관심이 있어서 본 건 아니고 네. 다른 걸 찾다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보긴 했는데 이게 감동적이진 않았어요. 아, 그 이제 논문이고 예. 정부의 책임진 국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 청와대 중요한 그 민정수석으로서의 능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양심도 능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그 법학자로서의 능력은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겠지만 네. 또 주고 민정수석의 일은 봤을 때 그러니까 역량 부족이다라는 것보다 양심 부족이라는 게 저는 큰데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은 양심 또한 능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네. 충분히 비양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양심적이다. 네. 인사에서 이미 다 보여줬기 때문에요. 네. 무능하다. 우리 김영수님께서 맞습니다. 이 정권은 정말 아마추어. 거기다 무식하고 찌질하고 음흉하기까지 점점점 맞습니다. 제가 뭐 우리 한국당 지지자분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해주셨네요. 거기다 무식하고 찌질하고 음흉하기까지 정말 답답한 아마추어 정권임을 조국 수석이 아마 표현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한번 지로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그래요. 네네, 예, 많이 해보세요. 네, 마음껏 해보십시오. 같아요. 네, 제가 좀센 거라서 네. 나중에 좀 미화 좀 순화 좀 시켜주십시오. 네.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네. 주문 1. 피청구인 자유혁신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네. 저 특정 정당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소설입니다. 네네네. 이게 자유혁신당, 한국혁신당. 예, 그 자유혁신당. 네. 이게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네. 오늘 본 글이 아닙니다. 네. 2018년 10월 28일 날 본 글입니다. 네. 근데 이게 네. 실제로 오늘 보니까 청원도 그렇고 네. 민정수석 네. 그 페이스북 보니까 이게 꼭 안 될 것도 없겠다. 네. 그의 논리 뒷받침 뭐냐면 결국에는 임미선 헌법재판관 네. 문영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한 거 네. 실제로 현재 3분의 2 네. 친문 계열 헌법재판관 됐습니다. 네.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코드 인사 중지해 주시고요. 조국 민정수석님 페이스북 할 시간에 인사 검증 확실히 해주시고요. 독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검증을 해라. 네. 저는 그 자유한국당에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토요일 날 네. 그 이 대중 거리 집회를 했죠. 네. 거기서 이제 독재 타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독재 정권 네. 얘기도 나오고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아까 뭐 제가 막 씹어댔던 네. 그 조국 민정수석도 87년도 사진과 네. 이번에 그 사진을 대비하는 네.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봤어요. 네. 독재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독재로 가는 그 길인 거죠.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하고 네. 이제는 검찰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독재로 가는 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독재는 우리가
잠깐 한눈을 감은 사이에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독재가 다가오고 있다. 제가 뭐 역사를 전공했습니다만 독재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요. 좌파 독재입니다. 네. 정의와 도덕을 동점하면서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독재질을 하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네. 우파 독재는 그나마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들 잘못한 거 알면서 독재하는 게 우파 독재입니다. 네.